피해 증거 제4부 침묵 1801년에서 1870년 황사영이 순교한 1801년 11월 5일 사영의 어머니 이윤혜는 거제도로 유배당하고 그의 부인 정난주 마리아는 11월 26일 2살 난 어린 경헌을 데리고 제주도로 유배의 길을 떠났고 갓난인 유배길까지 따라 나섰다.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난주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양근 마을의 피신에 살 때만 해도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으려니 생각했던 난주는 남편이 무참하게 처형당할 거라는 소문에 가슴을 저미며 시어머니 이윤혜와 이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의논도 해보았다. 어머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그이가 처형되면 어머님과 저 그리고 경헌이마저 잡혀가 죽음을 면치 못할 터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이윤혜는 비장한 각오로 입을 떼었다. 이제 이 늙은 몸과 지혜미 너는 처형당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어린 경헌이는 어찌한단 말이냐. 사학 죄인의 자손은 3대를 멸한다 하였으니 황씨 문중의 대가 끊겨서는 안 될 일이 아니냐. 그러니 문중의 경헌이와 같은 나이 후손을 데려다가 양자로 아들을 하나 더 입적시켜 대는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여기서 창원 황씨 대종보에는 황사영의 아들은 황경헌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족보를 보면 황사영의 아들은 병진, 경헌 2명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문중의 동갑내기 아이를 아들로 입적시켜 가승과 산도본을 노비에게 맡기고 그 양자를 등에 업혀 임진강 나루터로 보내고 어머니 이윤혜와 사영의 아내 난주는 각각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동짓달 중순 눈보라가 하얗게 뒤덮이던 날 초라하고도 처참한 유배주인 정마리아는 강나루를 건너 포조들의 재촉을 받아가며 제물포로 끌려갔다. 배에 몸을 실은 난주는 갓난이와 함께 며칠간의 낮과 밤에 배에 시달리며 목포를 거쳐 제주도로 향했다. 혼인한 지 10여 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남편을 사별하고 돌아오지 못할 천리길을 떠나는 난주는 생면부지의 외로운 섬으로 귀양가면 관비의 신세가 될 텐데 장차 어떤 곤욕과 유혹을 당할지라도 어린 경헌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품속에 감추어두었던 폐물을 꺼내 연행하는 포졸들에게 내보이며 여보시오, 내가 이 아이의 어미 된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할 일이 한 가지 있소. 이 아이는 역적으로 몰려 죽은 진사의 외동아들입니다. 부모야 역적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하겠으나 이 아이에겐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 얼마 되지는 않소마는 내가 가진 것이라고 이것뿐이니 받아서 나눠 가지시고 인근 섬에 이 아이를 좀 내려놓아 주시오. 살고 죽는 것은 이 아이 천명에 달렸으니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폐물을 모두 드리겠소. 포졸 둘은 폐물을 눈여겨보고는 서로 동정적인 얼굴을 짓더니 그럽시다. 이야기야 무슨 죄가 있겠소. 난주가 결혼 후 줄곧 데리고 있던 몸종 갓난이에게서 경헌을 받아 배가 추자도 물새우를 지날 때 포졸이 내준 목물과 붓으로 옷고름에 무엇인가 멋자 적어 바구니에 담아 황새바위 및 풀섭에 내려놓았다. 해간장이 녹아내리는 난주의 애절한 울음을 남긴 채 배가 추자도를 떠나 제주로 향하고 있을 때 포졸들은 아주머니 이제 그만 울음을 거두시오. 그리고 제주에 도착하면 관하에서 물으면 아기는 급살병이 들어 죽어서 바다에 던졌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간 우리 두 놈의 목숨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오. 난주는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고 배는 제주를 향해 흘러가고만 있었다. 추자도 예출이 서남단 물새울 황새바위 및 갈대 풀숲에서 2살 경헌은 동지섣달 긴긴 밤을 울음으로 지새웠다. 그 다음날 추자도 오씨가의 한 안악이 나무를 하는데 어디선가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런 인적이 없어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는데 또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주위를 둘러보니 바위 밑 갈대숲에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안악이 나무하던 손을 멈추고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내려가 보니 거기 어린 아기가 바구니에 담겨 갈대 풀숲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닌가. 안악은 들고 있던 낫을 내던지고 아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기를 가만히 들어 안아 보았다. 아기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계속 울고만 있었다. 안악은 아기를 달래며 어떤 몹쓸 사람들이 아기를 이런 한데다 버리고 갔을꼬 한탄하며 모성으로 자기의 마른 젖을 아기의 입에 물렸다. 그러자 아기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마른 젖을 줄기차게 빨아댔다. 그런데 가만히 옷섭을 보니 옷고름에 무엇인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안악은 아무리 봐도 한문으로 쓴 글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아기는 빈젖을 굳세게 빨다가 지쳤는지 그만 잠이 들어 있었다. 안악은 아기를 안고 동네로 돌아가 그 옷고름에 새겨진 글씨를 읽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부 황사요, 모 정난주, 자 황경헌이라 쓰여 있었다. 한편 정마리아는 동짓달 중순 저녁에 제주도 화북 포구에 도착하였다. 그날 밤은 포구의 객사에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아침 화북을 출발하여 중산간 오솔길로 백리길을 걸어 남제주군 대정읍 모슬포에 도착하였다. 원청에 인계된 정마리아와 갓난이는 그곳 객사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날 아침결에 그들을 제주로 데리고 왔던 포졸들이 와서 원님에게 모든 말씀을 드렸소. 이제 우리는 떠나오. 내일 아침 원에서 사람이 나올 것인지 그리 알고 귀양살이 고된 일이겠으나 남은 여생 잘 지내슈. 연행했던 포졸들은 동정적인 낯빛으로 위로하며 떠났고 원의 고문격인 김석구가에서 귀양살이 쓰라린 생활이 시작되었다. PD는 1989년 8월 20일 6박 7일 보건 휴가를 이용해 정난주 마리아와 황경헌의 귀향지 제주도와 추자도 답사를 위해 제주도를 찾았다. 먼저 제주에 도착하여 대정읍 보성리에 살았다는 김석구 대감의 옛집과 그의 후손 김서연 씨를 찾기 시작하였다. 제주 KBS 김종명 PD의 전화 연락으로 알아본 결과 김석구 씨의 아들 김상집 대정 현감의 오대손 김서연 씨는 대정군 군수를 지내다 지금은 정년 퇴직을 하고 제주 신용조합 제주 마사의 고문으로 있다는 제보였다. 전화번호를 알아 댁에 전화를 했더니 마침 며느리 되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라마 연출을 하는 프로듀서입니다. 189년 전 순교한 황사영이라는 분의 일생을 취재하고 있는데 그분의 부인이었던 정난주 마리아라는 분이 이곳 제주도에 유배되었기에 그분의 유배 생활을 취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시 김석구 대감의 아들이자 김상집 현감의 오대손 김서연 선생을 만나 뵀으면 하는데 혹시 지금 계신지요? 먼 길을 오셨는데 이를 어쩝니까? 시아버님은 지금 볼일에서 서울에 가셨고 제주대학 교수 아파트에 따님이 살고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시지요. 감사합니다. PD는 전화를 끊고 김서연 씨의 딸 김인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제가 김인숙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연출하는 프로듀서입니다.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저도 라디오 프로듀서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연출 누구라고 자막에 나오는 것을 봤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마침 잘 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세요? 이곳 제주까지? 아, 다름이 아니고 지금부터 189년 전 이곳 제주 대정읍에 귀향 온 정난주 마리아라는 분의 일생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네, 서울 아주머니라는 분. 그분 얘기는 저도 어렸을 때 들어봤고 아버지를 따라 그 묘에 참배도 갔었습니다. 지금 시집와서 살다 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군요. 아버님이 마침 여행을 떠나셨더군요. 안내를 좀 부탁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내일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 지금 그분 묘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제가 제주 성당에 알아보죠.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방송국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좋아요. 저의 영세명은 엘리사벳이에요. 그렇군요. 전 모세입니다. 그런데 차표는 준비되셨는지? 네, 차표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전화를 끊고 일단 제주 성당에 전화를 했다. 마침 이대원 신부가 계셔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하며 그곳을 알려면 모슬포 성당 사무장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모슬포 성당 최미칼 사무장과 내일 2시에 만나 묘를 안내받기로 하고 전화를 끊으니 할 일이 없어졌다. PD는 카메라를 들고 소설의 표지를 찍으려고 용도함을 찾아 나섰다. 본 소설의 부제 밑에 실린 사진들이 그때 찍은 사진들이다. 8월 22일 2시 PD는 방송국에서 주선해준 봉고차에 몸을 싣고 김인숙 씨와 모슬포 성당 최미칼 사무장의 안내로 정마리아의 묘를 찾았다. PD는 김인숙 엘리사벳 그리고 최용재 미카엘과 함께 정난주 마리아에게 주모송을 바치고 그 옛날 서울 할머니에 대해 묵상을 했다. 그리고 순교자 정난주 마리아에 대한 시상에 잠겼다. 복사꽃 흐드러지게 피는 마제강 기슭, 구대옥당 약현가에서 자란 금년아가신, 명륜단 과거시에서 16 어린 나이에 급제한 청년 진사 황사영을 만나 검단산 앵자봉에 진달래가 피던 배알밀이 손의 오솔길에서 사랑을 고백하니 창모로 여울진 두미옆 두호정사에서 백년가약 해로를 같이 하자 성원 성사를 올렸소. 작은아버지 서남에게서 천주학을 배워 지아비 황사영을 굳세게 보필하였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넘어 주문모 신부 한성에 입성하니 지아비 황사영은 알렉산델 본명으로 영세를 받고 가난한 교회 살림 일국이 위해 지아비 하는 일에 영혼 모아 뒷바라지했고 성혼 6년 만에 태기를 보여 황경은 옥동자를 분만했소. 신유년 모진 바람 불어닥치자 지아비 황사영과 생이별하여 늙으신 시어머니와 한살배기 경헌일 등에 업고 양근마을 깊숙한 곳 은신하였고 지아비 황사영은 배론 골짜기에 잡혀 소소문박 형장에서 능지처참당하니 동짓달 눈보라치던 채물포에서 한살날 경헌일 등에 업고 유백기를 떠났고 지혜비 지혜미는 능지처참 유배를 가도 어린아기 경헌인 살려보려고 추자도 갈대밭에 두고 떠나니 구곡간장 녹아내리는 혈류를 뿌렸겠소. 제주 모슬포 대정읍의 유배를 가서 김석구 가문 김상집을 키우는 친모를 살며 삼다의 제주에서 40년을 살다 목매에 그리던 지아비 품으로 돌아갔고 오늘날 거기 대정읍 보성리에선 정난주 마리아의 순교 성지를 가꾸었겠소. 다음날 23일 오후 숙소 유토피아 호텔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여식에게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날까요? 예. 그럼 칼호텔 커피숍에서 기다리죠. 네, 곧 가겠습니다. PD는 부랴부랴 약속된 커피숍으로 나갔다. 처음 보는 김서연 씨는 온화하고 인자한 얼굴에 품이 있는 인상이었다. 그간의 취재 과정을 얘기하면서 정난주 마리아에 대한 기억을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PD는 말했다. 김서연 씨는 한동안 먼 옛날 어렸을 때 들은 일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김석구가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한 정난주 마리아에게는 집 뒤채 초당 방 한 칸이 주어졌는데 그곳에서 김석구 대감의 아들 김상집을 키우는 친모일로 소일을 했다.
김석구가의 선조들은 그로부터 400년 전 고려 말에 좌정승 신돈의 모함으로 제주도에 유배되어 온 김만희의 21대 후손이었다. 난주가 김석구가에 온 것은 그의 아들 김상집이 6살 나던 해였다. 김상집은 정난주 마리아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마제 구대옥당 정씨가의 딸로서 대석학이었던 삼촌들에게서 배운 지식과 남편 황사용에게서 배운 문장 등은 김상집 소년을 훌륭하게 키웠고 소년은 장성하기까지 매일 아침 초당에 찾아와 문안 인사를 올렸다. 정마리아가 온 그해부터 꿩이 날아와 수많은 꿩과 닭도 잘 키워 수백 마리를 놓아 길렀다. 정마리아는 꿩이 날아올 때면 저 꿩이 죽은 남편의 혼백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다른 집엔 꿩이 날아오지 않는데 이 집에만 꿩이 날아오니 말이다. 이렇게 유배지에서 정마리아는 하느님의 보살핌을, 아니 남편 황사영의 영혼이 항상 같이 했었던 것 같다. 밤이면 꿈속에 사랑하던 남편이 찾아와 금년을 위로했다. 깊은 밤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바치는 정난주 마리아는 항상 성호경과 천주경, 성모경, 영광경을 바쳤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신 자여, 내 이름이 거룩하심과 나타나며 내 나라에 임하시며 내 거룩하신 뜻이 하늘같이 이름같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면하여 주심을 우리가 우리에게 득죄한 자를 면함과 같이 하시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할애하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충복을 받으시며 내 복중에 나신 예수 또한 충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또한 이제와 항상 무궁세 있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올릴 때에도 남편은 항상 정난주 마리아의 영혼에 찾아와 응답해 주었다. 해질녘 노을이 지는 언덕에 서서 추자도 쪽을 바라보면 귀엽던 경연은 잘 지내는지 경언이 생각에 눈물 지을 때도 수평선 너머에 남편 황사영의 얼굴이 아스라이 떠오르며 여보 너무 상심 마오. 경헌인 추자도에서 잘 자라고 있다오. 생시같이 답해주기도 했다. 정마리아는 살아 생전의 남편보다 사별한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고즈넉한 밤 삼라만상이 모두 잠든 밤이면 마리아는 잠 못 이루고 사형의 혼백과 장시간 혼자서 중얼거리며 대화를 했다. 고통스러울 때도 남편을 찾았고 기쁠 때도 남편과 대화했다. 그러던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경원 아버지, 거긴 춥지 않소? 이불은 덮었는지, 아침은 드셨는지, 오늘 하루도 경원이 잘 보살펴줘. 나도 당신 생각 많이 할 테니. 그럴 때면 갓난인 옆에서 키득키득 웃음 짓기도 했다. 갓난인 원래 시어머니가 데려와 난주의 몸종으로 키우던 아이였다. 그러나 사형이 노비문서를 불사르고 아내의 동생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던 소녀였다. 정마리아가 유배당할 때에도 떼어놓고 오려고 했지만 갓난인 유배지까지 따라와 같이 살겠다고 막무가내로 따라온 아가씨다. 갓난이를 벗삼아 유배지에서 40여 년을 같이 지낸 난주에게는 동생과 같은 아가씨였다. 김서연 씨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후 정마리아는 40여 년간을 이 제주 대정읍 보성리에서 살다가 66세를 일기로 돌아가셨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갓난이의 무덤도 정마리의 무덤 옆에 있었는데 언젠가 갓난이의 무덤은 이장했는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 아주머니가 돌아가시자 당시 대정 현감을 지내셨던 저의 오대조 김상집 어른께서는 영수, 영호, 영학, 영관의 손자들 이름까지 적어
추자도 경헌의 집에 부음 사실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PD는 헬기 편으로 추자도로 향했다. 추자도에 내린 것은 떠난 지 20분 후였다. 그 옛날 정난조 마리아는 경헌을 추자도에 내려놓고 일생을 와보지 못했던 그 머나먼 외딴 섬이 헬기로 20분밖에 걸리지 않다니 참으로 세월의 흐름이 이처럼 허무하게 도착시킴을 개탄하며 추자면 신양읍 예초리를 찾아 비포장 도로를 걸어 나섰다. 초행의 길을 몰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저만치 소녀 2명이 얘기하며 걸어오고 있었다. 학생, 신양읍 예초리 가는 길이 어디지? 이 길을 쭉 가면 나오는데 걸어서는 30분 걸리고 버스 타면 금방 가요. 그래요? 버스는 곧 올까? 예, 우리도 그 버스 타려고 해요. 그래, 고마워요. PD는 가방을 놓고 길섭 작은 바위돌에 앉았다. 소녀는 친구 한 명과 명랑하게 이야기를 하고 PD가 담배를 한 대 태우는 동안 버스가 도착하여 버스에 몸을 싣고 예초리 공소를 찾아갔다. 버스 안에서도 소녀는 친구와 계속 깔깔대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버스가 한 곳에 섰다. 여기가 어딘가? 초행길에 창밖을 두리번거리는데 그 소녀가 내리며 여긴데요. 아 그래? 황급히 내려 선창을 면한 길가에 서서 공소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저만치가 가던 그 소녀가 어디를 찾으시는데요? 신양읍 예초리 천주교회 공소를 찾는데 저기에요. 저 골목으로 쭉 올라가면 나와요. 하고 소녀는 친구와 제잘거리며 사라졌다. 소녀가 가르쳐준 길을 걸어 올라가니 아담한 공소가 나왔다. 활짝 열린 문 안에 작은 연못이 있고 한 곳에 작은 동굴같이 돌을 쌓아 올린 안에 성모상이 정적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돌아보니 아담한 성당 밑에 조촐한 살림집이 있었다. 계십니까? 잠시 후 방 안에서 누구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내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여기 공소를 관리하는 분을 만나 뵀으면 하는데 예, 지가 이 공소 살림을 맡아보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럼 얘기 좀 나눌 수 있을런지요? 예, 들어오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부엌으로 나갔다. PD는 취재의 내용을 몇 자 적고 있는데 추자도 녹차입니다.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PD는 녹차를 들면서 황사영 아들 황경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찾아왔다고 말하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주워기며 교우냐고 물었다. 예, 교우입니다. 본명은 모세고요. 그래요? 난 윤옥주 필로미나라고 한다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고요. 한 5년 전쯤 됐을까? 그때도 서울에서 오기선 신부님이 오셔서 황경원이라는 분의 후손들을 찾아보셨고 예초리 그분의 모를 찾아보시고는 저 사제관에서 황사영이라는 분의 얘기를 해주셔서 나도 그분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어요. 그랬군요. 그럼 황경원이란 분의 묘소가 여기서 뭔가요? 나도 가보았지만 하도 오래돼서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기다리면 여기 청년회를 맡고 있는 이태재 미카엘이 그곳을 안내해 줄 거예요. 예. PD는 잠시 무료히 앉았다가 혹시 그분의 후손이 이 섬에 살고 있나요? 예, 바로 요 밑에 그분의 5대손과 6대손이 살고 있지요. 그분을 좀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안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혈족으로 황희정, 황경자, 황경심, 황인철, 황경애, 황인선 씨가 살고 있는데 황의정 씨는 추자도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황경자 씨도 부근이 어업을 하고 있어 추자도에 살지요. 그리고 황경심 씨는 여수에 살고 있다지요 아마. 또 황인철 씨는 부산에서 어업을 하고 있고 황경애 씨도 부산에 살고 있는데 냉담 중이고 황인선 씨는 추자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술병이 나서 2개월 전에 돌아가셨죠. 그럼 황의정 씨를 만나볼 수 없을까요? 그분보다 돌아가신 황인선 씨의 딸이 똑똑하니까 황미경 엘리사벳을 만나보는 게 취재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황 엘리사벳을 만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내 데려올 테니. 윤옥주 씨가 나간 후 한 10분쯤 흘렀을까. 밖에서 윤옥주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미경아, 서울에서 귀한 교우분이 오셨다. 잠시 후 문 밖에 오후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소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순간 PD는 깜짝 놀랐다. 지금 밖에 수줍음에 서 있는 소녀는 이곳에서 처음 만난 그 소녀였고 길을 안내해준 그 소녀였다. 이게 무슨 인연인가? 마치 황사영 순교자가 저 소녀를 통해 나를 이곳까지 안내해준 것만 같은 착각에 PD는 넋을 빼고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녀는 PD와 시선이 마주치더니 살포시 웃으며 목례를 보냈다. 윤옥주 아주머니는 PD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서로 아는 사이냐고 물었고 PD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 저 학생이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 그래요? 참 묘한 인연이네요. 미경아, 뭐해? 들어와. 네. 미경은 조용히 들어와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미경이 몇 살이지? 16살이요. 중학교 3학년쯤 됐겠군. 네, 추자중학 3학년이에요. 영세명은? 엘리사벳이요. 7대조 할아버님 성함은 아나? 네, 황사영 알렉산데리요. 6대조 할아버님은? 황자, 경자, 헌자 쓰시는 황경원 할아버지요. 황경원 할아버지 묘는 어디 있는지 아나? 네, 돌아가신 아버지와 몇 번 가봤어요. 그래, 나는 그 황경원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이곳에 왔지. 아까 버스에서부터 우린 알게 되었지? 사람 인연이란 참 묘한 거야. 이 많은 추자도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미경이를 만나 여기까지 왔고 또 이렇게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미경일 줄이야. 참 묘하지? 네, 그러네요. 난 미경이를 만나보고 7대조 할아버지 황사영이라는 분에 대해 소설을 쓰려고 해. 나와 같이 저 성당마당에서 사진 한 장 찍을까? 네, 머리 좀 벗어야 되겠나요? 미경인 머리 빗는 동안 PD는 성당마당으로 나가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미경이 머리를 곱게 빗고 나왔다. 미경이 저 성모상 앞에 서 있어 줄래? 네. 미경인 조금도 수줍음 없이 탤런트같이 손을 모으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섰다. PD는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미경이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태재 미카엘 씨가 왔다. 한참 밭일을 하고 오느라고 흙투성이었다. 그가 숙소 마당에서 세수를 하고 난 다음 윤옥주 필로메나의 자매님의 소개로 인사를 나눈 후 PD는 황경원이라는 분의 무덤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이태재 씨는 선뜻 그럼하고 말한 후 PD의 신발을 보고는 운동화를 신으셨군요. 길이 좀 험해서. 가시지요. 이태재 씨를 따라 산등성이로 올라가니 푸른 바다가 잉크빛으로 물들었고 산등성이에는 구름마다 밭을 일구어 풍성함을 보여주었다. 앞서 묵묵히 걷기만 하던 이태재 미카엘 씨는 저기 보이는 저 바위가 제일 처음 경원이란 어린 아기를 발견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예, 저 바위 밑이요? 예, 5년 전쯤에서 오기선 신부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묘를 안내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묘는 아직 뭡니까? 예, 저 산모통일을 돌면 묘가 보일 겁니다. 이태재 미카엘 씨는 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었다. 잡초가 무성한 골짜기를 헤쳐가며 한 10분쯤 올라가니 무덤이 보였다. 여기입니다. 5년 전 이곳에 올라왔을 땐 이 앞이 탁 트여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잡나무들로 시야가 막혀버렸네요. PD는 이곳까지 인도해준 황사영 순교자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무덤에 절을 했다. 이태재 씨는 한동안 묵상을 하고 있더니 오기선 신부님이 다녀가신 후에 순교자의 묘라고 작은 나무 가장이를 십자로 엮어서 꽂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황씨 문 중에 무당이 한 분 있었는데 그 무당이 이곳에 와서 구슬하고는 십자가를 빼버리고 십자가를 묻었던 땅 밑에다
쌀과 돈 그리고 부적을 묻어두었다지요 아마. 네, 그 후 한번 파보았나요? 웬걸요. 그 후론 가족들도 이 묘를 돌보지 않고 우리 공소 청년회에서 올라와 벌초를 하고 있으니 남의 묘소를 파볼 수도 없고. 예, 그런데 왜 이 무덤에 부적을 묻었나요? 역적의 아들 묘를 이곳에 잘못 써서 황씨 문중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부적을 묻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군요. 무속 쪽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오씨와 황씨가 결혼을 안 합니다. 경원이라는 분이 장성하여 오씨가 아가씨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황씨는 오씨가에서 길렀기 때문에 종씨나 다름없어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성씨를 가진 분과 결혼했다고도 하고요. 예, 저도 교회사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유래에 대해서는 오늘 이 형제에게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섬의 교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순교자의 묘가 있어 신심들이 두텁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갑니다. 그럼 내려가실까요? 이태재 미카엘 씨는 다시 마을로 내려와 자동차를 빌려 헬기 비행장까지 PD를 정중히 안내해 주었다. PD는 제주도로 가서 칼 747 편으로 귀가했다. 집에 돌아온 PD는 창원 황씨의 또 하나의 족보에 나오는 병진은 누구인가 하고 창원 황씨의 족보를 다시 들여다봤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병진은 학열, 수열 두 아들을 두었다. 학열은 우한, 원익, 인범으로 이어지고 수열 쪽에는 하구, 봉익, 광린으로 대를 이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경헌은 건섭, 태섭 두 아들을 두었으며 건섭은 주현, 교익, 진익으로 이어지고 교익과 진익은 형제이고 태섭 쪽에는 주필, 기익, 병이로 이어져 있다. 또 구전되기로는 황경헌의 묘는 추자도에 있다고 하나 창원 황씨 족보에는 충남 목천 땅 성가산에 있다고 되어 있다. 족보에서 보듯 고손자가 되는 기익이 황대성 씨로 그가 22살에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까지는 충남 당진군 신평이라는 산골에서 살았다. 그가 어려서 어른들에게 듣기로는 그의 증조 경헌이 추자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목천에 사는 사람들이 가서 어보다 키웠다는 것이다. 여기서 목천의 당시 천주교 신자들의 정성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건 신부의 시신도 새남터에서 미리네까지 여드레 길을 밤길을 걸어 모셔다가 묘를 만든 것 같이 황경헌의 묘도 목천에 이장시켰다는 것이다. 황대성 씨는 가족 모두가 가톨릭 신자이고 지금 일본에 살고 있다. 황사영으로부터 5대손이 되는 황대성 씨는 일남 일녀를 두고 있고 지금 일본 비즈니스 외국어 전문학교 이사장으로 고국 방문 땐 꼭 조상의 유적지 참배를 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앞에도 서술했듯이 또 하나의 족보에는 황사영의 아들이 둘로 올려진 것이다. 병진이 형이고 경헌은 동생으로 되어 있다. 이 병진은 이윤의 황사영의 어머니가 노비에게 업혀보낸 그 양자가 아닐까.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황사영의 증손이며 병진의 손자대에 이르러 가승과 산도본을 증거로 수원 가명의 탄원서를 내어 지금의 가마골 산소 13만 평을 찾아낸 황인범 씨가 있다. 의정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양주군 광정면이 고향인 황 씨. 황사영으로부터 고손, 병진으로부터는 증손이 되는 원익은 딸 셋만 두어 같은 판윤공파에서 양자를 맞으니 그가 황인범 씨다. 황사영의 무덤이 실전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황인범 씨의 맏아들 인석 씨의 제보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속칭 가마골에 있음이 80년 겨울에 확인됐다. 황사영의 묘소를 후손들에 의해 그의 봉분 절개한 결과 십자가 형태의 표지석이 나타났고 그 머리맡에는 백자 항아리가 나왔는데 그 안엔 썩은 헝겊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정조로부터 어무받은 것을 기념으로 붉은 공단을 메고 다녔던 그 헝겊으로 추정됐다. 여기서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황경원의 묘는 추자도에 있었고 그 후손들은 추자도에서 대를 이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황사영 순교자 가족들에 대한 취재의 결말이다.